자, 다음으로는 이제 리플레이싱인데요. 자, 우리가 소스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은 자, 가끔은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변수 하나만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어떤 옵션 정보를 하나 바꾼다든지. 자, 예를 들면은 보통 사용자의 리소스 정보가 자, 이런 식으로 설정 정보가 막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내비게이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만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256 컬러인데 256이 아니라 이거를 뭐 16 컬러 이렇게 16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16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자, 만약 16인데 이 부분만 또 바꾸고 싶다. 그러면 리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한 문자씩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 파일 같은 거를 바꿀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자, 그때 이제 편하게 어떤 한 문자 또는 여러 개의 문자 한꺼번에 바꾸려면은 자, R 이런 식으로 R은 어떤 한 캐릭터를 바꿀 때 자, 그래서 8R 하면은 8개의 문자를 동시에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overwrite 하고 싶다. 그러면 대문자 R 이렇게 하면 되고 자, replace from the cursor to the end of the line. 자, 라인을 모두 지우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C를 하면 되고 자, entire line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S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replace word type to input. 그러니까 워드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W를 이렇게 CW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자, 근데 3이라는, 지금 이 커서가 움직이는 3이라는 거를 캐릭터 A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R 하고 A. 이런 식으로 누르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서트 모드로 가지 않아도 커맨드 모드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중에서 3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없애고 거기다 A만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end of line까지 바꾸는 거기 때문에 C라는 걸 누르면 되겠죠. 자, 대문자 C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현재 커서는 3에 있어요. 대문자 C를 누르면 자, 이때 A 누르고 ES 키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C를 딱 누르는 순간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 제일 마지막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바뀐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대문자 C를 누르면 자, 이렇게 달러 표시가 생기죠.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이 커서 포인트부터 이 달러 표시까지 모두 삭제할 준비가 돼 있다.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A 이렇게 하고 ES 키를 누르면 자, 모두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 줄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대문자 S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4라는 곳에 커서가 있는데 대문자 S를 넣으면 한 줄이 통째로 사라지고 여러분이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커맨드 모드에서 인서트 모드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모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인 모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 내비게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라인 모드가 searching 그리고 패턴을 바꾸는 replacing이에요. 자, 아까 본 커맨드 모드에서 replace는 캐릭터 단위 또는 라인 단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 라인 모드를 쓰게 되면은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그 사용법은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용법은 자, 어떤 범위를 사용할 건 검색에 사용할 건지와 S라는 명령어입니다. S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패턴,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패턴, 그 다음에 플래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범위인데요. 이 범위는 숫자예요. 숫자 1부터 자, 무슨 파일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그게 숫자가 표현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자, 이 퍼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를 사용한다는 말은 전체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전체 파일을 표시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부분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자, 파일의 마지막 부분은 달러, 현재의 라인은 점,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각 파일의 라인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command는 applied in the current line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플래그 같은 경우는 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G라는 거는 모든 찾는 경우에 대해서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자, 이 모든 케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줄에서의 모든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줄에서 이 패턴을 보통 이 G라는 말이 없으면 한 줄에 첫 번째 만나는 패턴만 수정을 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자, 근데 이제 G라는 말을 넣으면 한 줄에서 여러 번 패턴이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을 체크하고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라는 거는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어를 넣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파일에 1번부터 10번째 라인까지 해서 피터팬이라는 패턴을 찾으면 후크로 바꾸고, 자, 이때 여러 번 피터팬을 한 줄에서 여러 번 피터팬을 찾아서 바꿔줘라 라는 옵션 G를 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때요? 자, % 전체 파일에서 바꿔줘라. 어떻게? substitute 해줘라. love를 찾아서 hate로. 그때 여러 번 love를 찾더라도 해줘라. 그리고 interactive하게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바꿔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요. 제가 I love you. 자, I love you. 그 다음에 I love you. 자, 뭐 이런 식의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방금 복사 기능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쉽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현재 라인 모드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라인 모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줄. 자, 2번부터 자, 4번 줄까지 해봅시다. 2번부터 4번 줄까지 해서 substitute 하겠다. 어떤 패턴을? love라는 패턴을. 어떤 걸로? hate로. 자, 그래서 그냥 love, hate 하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자, 첫 번째 love만 모두 hate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번, 아까 했으니까 5번부터 6번까지 substitute 해라, love, hate. 그 다음에 여기서는 G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4번부터 5번, 5번부터 6번, 5번부터 6번이 자, love는 모두 다 바뀐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G를 준다는 말은 한 줄에서 첫 번째만 찾을 거냐. G가 없을 때는 첫 번째만 찾아요. 근데 G라는 옵션이 있으면 이 전체 줄을 모두 검색을 하면서 여러 번 나올 때도 다 그 substitute를 수행한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전체에서 우리가 love를 찾아서 다 hate로 바꿔라. 근데 사용자한테 물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에서 substitute 해라. love를 hate로. 네. 한 줄에서 여러 번 찾기 때문에 G를 넣고 사용자에게 물어봐라. 자, 그러면은 넣는 순간 자, 이런 식의 명령이 뜨게 되겠습니다. 바꿀 거냐? 바꿀 거면 yes. 바꾸지 않을 거다? no. 그 다음에 A를 누르면 모두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substitute, 라인 모드에서 substitute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ndo, redo. 자, 이 부분은 앞서서 잠깐 설명했었죠. 자, 만약에 우리가 변경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세 줄을 지웠습니다. 근데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U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undo는 일반적인 VI에서는 이 undo 버퍼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명령어를 한 번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 만약에 제가 두 줄을 지웠어요. 자, 근데 세 줄을 더 지웁니다. 3dd죠. 자, 그러면 이때 U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지운 거는 다시 복귀가 돼요. 아니면 U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작업을 다시 수행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전후로는 더 못 간다는 거죠.
이전에 2번 지웠던 거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VIE 일반적인 VIE 버전에서는 자, 명령어 히스토리가 특히 이제 저 change가 딱 한 번밖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언두하는 부분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VI 이제 improved 버전 좀 다른 버전에서는 좀 멀티플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개의 히스토리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히스토리만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Ctrl R 키를 누르면 자, rest change를 언더냈던 거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점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점이라는 명령어는 마지막으로 했던 커맨드를 계속하는 명령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건데 제가 만약에 hate you를 YY로 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P를 한번 누르면 이제 우리가 붙여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가 아니라 점을 누르면 계속 점이 계속 똑같이 P를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3개씩 지우는 걸 해볼까요? 3x. 자, 3x를 이렇게 누르면 3개씩 지우는 거거든요. 그럼 내비게이팅을 하다가 3개를 꼭 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점을 누르면 이렇게 3개씩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이 점이 되겠어요. 점. 자, 그 커맨드 모드에서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는 이런 키들은 다 커맨드 모드 동작이고요. 딱 콜론을 사용했을 때는 라인 모드에 있었는데, 자, 라인 모드에서 이제 독특한 것 중에 서칭이 있습니다. 서칭은 자, 라인 모드에서 콜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슬래시 또는 물음표로 하게 돼요. 자, 슬래시는 뭐냐? 점프 포워드. 파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해당하는 패턴이 있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음표는 뭐냐? 그러면 백워드예요. 반대로. 자, 그때 같은 작업을 계속 리피트하고 싶다. 서칭 작업을 n을 누르면 됩니다. 자, 슬래시 n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패스워드에서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빈 배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배시를 찾아봅시다. 배시. 슬래시를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슬래시 하고 배시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n을 누르면 자, 계속 똑같이 배시를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n을 누르면 한번 찾은 이 검색 결과가 n이라는 명령을 넣게 되면은 라인 모드에서 찾았던 그 패턴을 계속 똑같이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물음표를 넣읍시다. 물음표. 자, 물음표로 이번에는 no login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물음표를 넣으면 위로 가서 찾을 거예요. 자, 이때 n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위를 찾아서 가죠. 자, 위로 찾아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넣으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찾는 거고요. 슬래시를 누르고 no login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n을 누르면 계속 아래쪽으로 찾아 나가는 자, 포워드 방향으로 찾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에서의 어떤 키워드 서치 하는 기능을 이렇게 슬래시와 물음표를 사용하는 라인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일을 여러 번 변형시킨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구역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마찬가지로 범위를 주고 W를 누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주게 되면 어떤 이 파일에서 내가 수정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어떤 구역을 이제 특정한 파일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의미는 무슨 말이 될까요? 자, 이 파일의 첫 번째 줄부터 현재 줄까지를 자, 파일 네임으로 저장해라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슬래시 이 꺽쇠가 2번 있는 건 뭘까요? 꺽쇠가 2번 있는 거는 append 하라는 겁니다. append. 그래서 두 번째 파일에 여기서 지정된 파일에 이 현재 VI에서 보이는 1번부터 현재 라인까지의 컨텐츠를 이 파일에 추가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자, A를 이제 단순화 시켜 보겠습니다. A라는 파일이에요, 현재. 보면 A라는 파일이죠. A라는 파일에 우리가 1234, 1234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VIP. 자, 여기는 ABCD, ABCD. 자, 이렇게 B라는 파일이 좀 더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 줄을 적겠습니다. 그럼 7줄짜리예요. 자, 그러면은 자, B의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현재 커서니까 세 번째 줄. 자, 첫 번째부터 현재 줄까지 적어라. 어디로? 자, 일단 그냥 C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일이 존재하네요. 그러면은 다시 1번부터 3번까지 적어라. 적어라는 붙여야 되겠죠? C라는 파일로 느낌표. 오버라이트를 하면, C 느낌표라는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서 볼까요? ls 보면은 C 느낌표라는 파일이 있네요. 자, 그래서 C 느낌표라는 파일에 아까 방금 앞줄 3개가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여러 줄 중에서 자, 1번부터 자, 커서를 세 번째 위치시키고 1번부터 첫 커서의 위치까지 저장해라. 어디로? 자, 이제 어펜드를 하겠다. A로. 자, 그러면은 A에 세 줄이 어펜드가 됐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죠. A라는 파일에 어펜드가 됐다. 그러면은 나가서 한번 불러볼까요? VIA. 자, 원래는 A에 두 줄밖에 없었는데, 자, 이 B의 내용이 어펜드가 된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뒤쪽에서 이제 배울 테지만, 이 꺽쇠가 두 개 있다는 말은 어펜드를 시킨다는 거고요. 꺽쇠가 하나만 있다. 이거는 그 파일을 새로 처음부터 적겠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또 라인 모드로는 이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자, r이라는 명령은 read a given file name into current position. 자, 그래서 그 컨텐츠를 읽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현재 내가 에디팅하고 있는 걸 종료하고 만약에 새로 그 파일을 열고 싶다. 그러면 e를 쓰면 됩니다.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커서 포인트의 이 다음에다가 만약에 b라는 패스워드 컨텐츠를 다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컨텐츠 이렇게 컬런하고 R 한 다음에 패스워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 다음 커서부터 패스워드의 내용이 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취소했고요. 취소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A를 더 이상 그만하고 우리가 B라는 파일을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자. 그러면은 E라는 걸로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현재 A라는 파일의 에디팅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새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온다든지 자, 어떤 새로운 파일을 에디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I에서는 쉘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할 수가 있고 자, 실행한 이후에 실행된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B라는 파일 보고 만약에 여기서 슬래시 느낌표를 하고 ls 하면 이게 뭐예요? ls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이 ls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읽어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read ls 이렇게 하면은 자, ls의 결과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라인 모드들도 존재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VI에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또 입력된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고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는지 잘라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어떤 텍스트 파일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 파일 또는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한다든지 할 때 VI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번 하시는 게 VI 명령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숙제를 이제 하시면서 VI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이제 라인 모드 명령어들이 있대요. VI의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t number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 넘버를 보여주는 거. 자, 라인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끄고 싶다. 그러면 no number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캐릭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end of the line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러면 list라는 명령어를 쓰게 그 set list 하게 되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는 탭, 스탑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VI로 소스 코드 수정을 많이 합니다. 소스 코드나 이런 환경 설정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데 이 탭 간격이 너무 크면 이제 우리가 인덴테이션을 해서 소스 코드를 적게 되는데 이때 너무 깊이가 길어지면은 쭉 뒤로 처지겠죠. 자, 그래서 탭 스탑을 적정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한번 example을 봐볼까요? 이게 설정 파일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파일에서는 인덴테이션을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스페이스바로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인덴테이션 할 때 탭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est.java라는 파일 하나 만들면, 예를 들면 여기서 클래스 애플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내용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인덴테이션 하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A. 자, 여기서 지금 탭이 한 번 입력이 되는데 상당히 지금 인덴테이션이 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고 그 아래서 또 만약에 또 탭이 한 번 더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덴테이션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탭의 이 길이가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문자로 탭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이 소스 코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너무 인덴테이션이 심해져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set 탭 stop은 자, 만약에 4로 줄인다. 절반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탭이 VI에서 보일 때는 4칸으로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 이렇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우리가 에디팅 할 때는 탭 스탑을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게 보기에 편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퀴트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다시 탭 스탑이 이렇게 돌아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탭 스탑이라든지 넘버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항상 VI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 set number, set new 해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 수가 잘 보이게 되죠. 근데 한번 나갔다 오면은 또 초기화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VI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해당 내용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리소스 파일, 어떤 특정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이 내용을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shell environment variable로 exinit라는 shell variable에 이 해당하는 명령을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shell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자, export를 통해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자, export exinit는 자, set number 그 다음에 tab stop은 4. 자, 그래서 익스포트를 해놓은 상황에서 vi test.java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set number랑 set tab stop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다른 파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 이렇게
탭 스탑이 그 다음 넘버링이 된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방금 이 익스포트는 이 현재의 쉘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터미널을 띄우게 되면 자 새로운 터미널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돌아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쉘에서도 이 해당하는 그 명령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 보통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 자 여기 홈 디렉토리에 .exrc 파일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exrc라는 파일이 현재는 없죠. 그러면 vi.exrc 파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서 set number set 탭 스탑은 4 자 이런 식의 내용을 적고 자 끄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이제 방금 그 해당하는 넘버와 스탑이 동작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끄고 새로운 얘도 한번 꺼봅시다. 새로운 창을 이렇게 띄우더라도 자 해당하는 이런 set 스탑과 set 넘버링이 제대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을 파일을 바꾸게 되면 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부터의 명령어를 가져온다든지 변수를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VI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VI 이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이제 한번 그냥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exrc 자 exrc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이제 test.java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가 동작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어떤 리눅스 시스템 내에서 콘솔 내에서의 어떤 환경 설정이라든지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지 어떤 소스 코드의 변경을 위해서는 V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VI를 한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텍스트 에디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